안녕하세요. 마침표 성형외과 서유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눈밑 지방 이식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간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하는 거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20, 30대 수술을 하면은 얼마나 있다가 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주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피부에 늘어짐이 많지 않고 지방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에 우리가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상황마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하안검 수술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면은 평균 한 10년 정도는 유지가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보통 우리 안구는 여기 안에 아나골이라고 하는 곳에 안구가 위치해 있고, 우리 안구는 그냥 그거 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구는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눈 밑, 눈 옆, 눈 위 다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우리 지방이 우리한테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방이 불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돌출안이 돼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학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안구가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밑에 있는 지방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이유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대충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안구가 밑으로 살살살 꺼지게 되고, 또 피부에 늘어나는 노화 형상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재배치했던 없앴던 지방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눈 밑에 있었던, 아래에 깔려 있었던 새로운 지방이 다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사람마다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수술했을 때 눈밑 지방을 적게 재배치하거나 아니면은 적은 양을 제거했을 경우예요. 이 경우라면 10년이 되기 전에 지방이 다시 좀 불룩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해당하지 않고 하안검을 해야 될 경우인데, 하안검을 하지 않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지방을 재배치해서 실제로 지방은 재배치가 돼서 안에 불룩함을 형성하지는 않는데 늘어진 피부라든지 근육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다시 불룩함을 만드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불룩해질 수 있는데, 그 불룩해진 원인은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피부와 근육이 늘어지면서 생기는 불룩함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겠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나이가 들면은 안구가 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뒤쪽이란 말은 바로 뒤와 아래쪽, 후방 45도 쪽으로 안구가 빠지게 되면서 원래 내 밑에 안구 밑을 깔고 있던 내 보호막인 그 지방이 다시 앞으로 밀고 나오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그럼 애초에 수술을 할 때 그 눈 밑에 깔려있는 지방까지 그냥 다 빼버려가지고 지방 재배치하면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조직은 없거든요. 이 눈밑을 보호하고 있는 이 지방 쿠션 패드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거를 뽑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심지어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수술을 할 때 그때 기억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하안검 수술을 해서 지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지방을, 겉에 있는 지방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지방까지 빼가지고 재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안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쑥 빼니까 눈 밑에 있던 기저지방이죠. 빼니까 그때 그 할머님이셨는데, 할머님이 그 순간에 눈이 푹 꺼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 밑에 있는 지방까지 다 빼가지고 과하게 수술하는 거는 결코 좋은 수술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눈밑 20대 때, 30대 때 눈밑 재배치를 하셨다면 보통은 한 40대나 50대 정도 그때 재수술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고 싶은데 하안검을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피부의 늘어짐이 동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분이 전형적인 20대, 30대의 눈밑 재배치가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늘어진 부분, 다크서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 늘어진 부분에 지방이 불룩하게 나와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의 처짐이나 피부의 처짐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 부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교살이고요.
그리고 요 부위, 우리가 눈밑고랑이라고 얘기하는 요 부위를 기점으로 해서 요 사이가 바로 지방이에요. 근데 이 지방의 양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이 튀어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불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피부가 또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여기에 있는 애교살 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주름이 여기까지 이렇게 축 늘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하안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안검을 통해서 흉터를 만들 이유도 없고 여기 지방이 늘어진 부위, 처진 부위 위주로만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지방을 분배시켜 주면은 고랑이 증거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통해서 이 고랑을 메꿔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다크서클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보다는 하안검 쪽을 하셔야 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지방이 튀어나온 것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지방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채로 오랜 기간을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지방을 재배치를 하든 뭐 없애든 해결을 하게 되면은 마치 풍선에, 이만한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은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쪼글쪼글하게 되면서 이 늘어진 피부가 축 처질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처짐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를 하면 안 되고 하안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경우에 지방 재배치만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지방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얘의 볼륨감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아까 우리가 애교와 지방의 경계라고 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눈이 좀 노화가 된 듯한 처져 보이는 우울한 인상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지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를 하게 돼도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노화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애교와 지방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만약에 애교살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고 탄력적이라면은 그 애교살은 속눈썹 바로 밑에 볼륨감을 형성하면서 두툼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교살이 늘어지면서 애교살의 탄력도가 떨어진 경우, 주로 이제 30대, 40대 이후에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 경우라면은 지방이 애교살을 받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 지방이 우리가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이 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은 애교살이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하안검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눈꼬리 경사각이 너무 처져서 아래로 떨어진 경우라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동시에 하안검을 해서 눈꼬리 경사각을 올려주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눈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다크서클이 좋아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크서클이 결국에는 피부가 약간 어두면서 색소 침착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술로는 다크서클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지방은 그 밑에 있는 볼륨감을 이동시키면서 좀 평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텍스처라든지 컬러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크서클이 개선됐다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울퉁불퉁한 부분을 평평하게 해주면은 그림자 지는 게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스킨의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림자하고 음영이 지는 게 줄어들어서 다크서클이 개선된 그런 효과를 많이 보게 되시죠. 또 하나는 고랑이 진 부분을 채워놓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컬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분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지방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이 약간 평평해진 거죠.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된 경과 사진이고 실제적으로 이 피부에 대해서 어떤 레이저 시술이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색깔이 조금 옅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 당연히 화장도 한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음영이 약간 줄어들게 되면서 약간은 좀 텍스처가 원래 살색을 좀 띠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 지방이 레이저로도 없어질 수 있는지. 비수술적으로 레이저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수술이 간단하고 침을 몇 개 삽입해가지고 레이저로 그 지방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간단하고 뭐 붓기도 오래 가지 않고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이저로 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는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방을 태워서 없애는 지방의 제거,
쪽으로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양이 많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눈밑 지방이 나온 것 플러스 눈밑 고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만약에 심하게 존재한다면은 레이저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수술은 단순히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을 여기에 있는 고랑에다가 보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전에는 지방을 그냥 없애고 수술 잘 됐다고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이 고랑을 채워주는 걸 오히려 더 큰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고랑은 결국에는 이 뼈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엔 사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만약에 이 고랑이 심하게 파여 있는 경우라면은 아무리 여기에 있는 지방을 빼더라도 이 고랑은 여전히 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평평하게 만드는 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눈밑 지방 재배치도 보통 한 1, 2주 정도 이내로 웬만큼 붓기가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면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붓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6번째 질문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눈밑 지방 제거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앞선 질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질문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이후 여전히 눈밑 고랑이 남아있어요. 눈밑 지방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허벅지라든지 배에서 지방을 뽑듯이 엄청나게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눈밑 지방은 이런 조그만한 막에 쌓여져 있고 그 지방의 양도 대단한 양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눈밑 고랑을 전부 다 메꾸기에는 그 지방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꺼져 있는 눈밑 고랑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지방 양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엄지손톱만큼. 그러면 아무리 그 엄지손톱만큼 되는 양으로 펼쳐가지고 여기에 눈밑 고랑을 메꾼다 하더라도 요 가운데라든지 옆에 부분, 맨 앞쪽 부분 이런 데는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방 이식을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꼭 지방 이식을 무조건적으로 세트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눈밑 지방이 나와 있는 정도와 눈밑 고랑이 꺼져 있는 정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한정적으로 무조건 더 지방 이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눈밑 지방량이 충분하고 눈밑 고랑이 꺼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매우 심한 돌출환이라든지 눈밑 지방량이 적은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지방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지방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장점만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안구와 가까운 곳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결막과 출혈이라든지 결막과 충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보통은 한 1, 2주, 길면 3, 4주 이내로 다 좋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결막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구 가까운 곳에서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결막이 부어오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치료 없이 한 3, 4주 이내로 다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결막 찰과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치 이럴 경우에 눈이 되게 시리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따끔따끔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 4주 이내로 다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막을 열게 되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한 1, 2주, 길면 한 달 이내로 고여있던 핏물 같은 게 이렇게 눈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대로 고여 있다면은 흡수되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차라리 안으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훨씬 더 붓기도 빨리 빠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자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눈곱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끼실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인공 눈물이나 안용호 같은 거를 바르시면은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는 드물게 너무 과도하게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지방을 제거한 경우에는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매우 드문 일이긴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지만 눈밑 고랑이 여전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룩함이 있는 경우죠. 이게 단순히 붓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방이 덜 재배치가 된 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재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뭐 한 30분 정도면은 끝내는 간단한 수술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